자, 오늘은 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1960년대 보릿고개라고 다들 들어보셨겠죠? 지금 같은 계절, 그러니까 가을에 쌀을 수확하고 나면 뭐 다 먹을 거 아닙니까? 겨우 내내 먹고 뭐 김치하고 먹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모내기 해서 하기 전에 보리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가 춘궁기 이래가지고 봄에 굶주린 계절이 있었다고 합니다. 지금은 전혀 와닿지 않지만 그래서 이걸 보릿고개라고 했고 실상 1960년대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에티오피아, 뭐 우간다 이런 데보다 더 못 살 때, 더 굶주릴 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세계 최빈국. 그때는 이 어르신들은 기억을 잘 하실 겁니다. 저희들 부모님 세대. 알랑미라는 쌀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저도 들은 기억은 있네요. 그래서 알랑미가 뭐냐면 베트남을 안남이라고 불렀답니다. 중국에서 부른 거겠죠. 보니까 아니 편안할 안자고 남은 남쪽인데 뭐 편안한 남쪽 나라 이런 뜻으로 아마 불렀나 봅니다. 그래서 안남미가 알랑미로 불린 것 같고요. 그래서 이걸 배로 실어 와서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줬다고 그럽니다. 쌀이 밥이 풀풀 날린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? 이 쌀은 상당히 날리는 쌀이었다고 합니다. 날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밥을 지어 놓으면 끈기가 없다라는 이야기죠. 근데 이 쌀이 60년대 뭐 배가 굶주릴 때 원조를 받은 쌀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. 일단 베트남에서 원조를 해주는 거니까 베트남 사람들 좋은 쌀 먹고 남는 쌀, 오래된 쌀 이런 것들이 왔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출발하는 쌀 자체가 저질, 안 좋은 쌀이고 묵은 쌀이고 뭐 그랬을 테고 그다음에 당시에 곡물만 실어 나누는 뭐 근사한 배가 있었던 거 아니고 뭐 유조선이라든지 뭐 기름하고 섞여 가지고 막 왔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밥을 지어 먹으면 실제로 기름 냄새가 나는 쌀이 많았다고 그럽니다. 그 배가 고프니까 뭐 알 수 없었을 테고 그다음에 밥 짓기 하는 방법도 사실 다르거든요. 알랑미, 안남미라는 쌀은 일단 물을 끓인 다음에 우리처럼 뭐 뚜껑을 덮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끓는 물에다 쌀을 팍 던져 가지고 끓인 다음에 물을 따로내고 뜸을 좀 들이는 우리가 좀 우리 쌀 가지고 밥을 짓는 거하고 상당히 방법이 달랐다고 그럽니다. 근데 우리식으로 했기 때문에 먹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었겠죠. 원래 쌀도 우리 입맛에도 안 맞았을 뿐더러. 그래서 밥을 다 짓고 나면 길쭉길쭉한 저 쌀들이 어 우리는 된밥이라 그래야 되나? 이렇게 밥알 끼리끼리 우리는 숟가락으로 탁 보면은 이렇게 딱 뭉쳐서 나오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? 주먹밥도 만들 수 있고 김밥도 만들 수 있는데 얘네들은 물풀 날리는 거죠. 사실은 볶음밥에 상당히 어울리는 밥이고. 그래서 밥알이 난다라는 날리는 쌀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알랑리 돈 주고는 절대로 안 사 먹는다.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. 정부에서 그냥 주는 거니까 먹는 거지. 기름 냄새 나고 밥 지어 놓으면 풀풀 날리는 쌀, 밥 이거 우리 안 먹는다.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풀풀 날리는 이놈이 쌀은 쌀인데 우리 좋은 쌀 놔두고 이런 쌀을 먹느냐? 실제 세상에서 우리 세계에서 유통되는 쌀의 몇 프로가 우리 쌀일 것 같습니까?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볼까요? 놀랍게도 풀풀 날리는 이 알랑미, 안남미, 이 쌀이 90%라고 합니다. 우리가 먹는 쌀은 단지 10%. 그래서 얘가 인싸죠. 세상에서는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동남아나 뭐 이런 쪽에 여행을 이제 많이 가시니까 가서 무슨 볶음밥 종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이렇게 가면 그런 밥들 보면 다 이런 쌀을 쓰겠죠, 당연히. 우리 쌀을 쓸 일도 없고. 그리고 우리 압력솥 이런 데 밥 한 거 볶아 먹으려면 상당히 곤란하죠. 찐득찐득하고 막 차기가 너무 많아서. 그래서, 그리고 인도의 뭐 카레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다 이런 쌀이 어떻게 보면 걔네들 요리법에는 훨씬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그래서 한번 보면
일단 전 세계적으로 쌀을 먹는 데가 뭐 유럽도 조금 있고 뭐 다들 조금씩은 먹겠죠. 근데 아시아가 쌀 소비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겠죠.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, 인구만 생각해봐도 일단 중국, 인도, 세계 1, 2위를 다투는 약 14억 정도 되죠. 인구가 이 정도 되고,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, 놀랍게도 인구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4위입니다. 4위. 인구가 한 3억에 육박을 해요. 파키스탄도 2억이 아마 넘을 테고, 여기 표시는 안 됐는데 인도에서, 파키스탄에서, 뭐 동파키스탄에서 또 나라가 분리된 방글라데시, 이런 나라들 전부 억대가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인구 강국입니다.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다, 동남아하고 인도 이런 나라들이 다 아까 말하는 그 길쭉한 쌀을 먹는 나라들입니다. 그럼 우리 쌀은 누가 먹느냐? 우리가 먹는 쌀은 한국, 일본, 중국 중에서도 화북 지역. 화북이라 하면은 황하 있지 않습니까? 여기 흐르는 거. 그 위쪽에 뭐 베이징 이런 쪽에 쌀을, 우리하고 같은 쌀을 먹는다고 합니다. 근데 중국 이쪽은 또 밀도 많이 먹죠. 그러다 보니까 쌀 소비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수 있겠고, 아무튼 우리 쌀은 우리나라, 일본, 그리고 중국의 화북 지역 이렇게 먹는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밥 짓기 차이가 있죠. 우리는 이렇게 물하고 같이 쌀을 넣어서 푹 끓여서 뜸을 들이고 이런 식이고, 걔네들은 끓는 물에 쌀을 넣고 불리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끓는 물에 쌀을 넣어 가지고 휘휘 저으면서 그 끓인 다음에 물을 따로 내고 뜸을 들이는 이런 방식이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찰기가 없고 밥알이 따로따로 날리면서 놀고 다니는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. 그래서 먹는 방식도 차이가 나죠. 우리는 뭐 우리 숟가락 젓가락 써서 먹는 거는 잘 아실 테고, 우리 거는 별로 설명을 안 해도 될 텐데,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손으로, 인도하고 이렇게 특히 인도네시아 이쪽 보면 손으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. 이게 뭐 미개하고 우리는 문화적이고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요. 손으로 실제로 이제 음식을 먹으면 손으로도 맛을 느낀다. 그러니까 손에 있는 감촉으로도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이 더 맛있다, 이런 말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닭 같은 거, 치킨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손으로 이렇게 먹으면 손 쪽쪽 빨아가면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네들 문화는, 또 먹는 식문화는 또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. 아무튼 밥이 이런 식으로 찰기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손으로 먹기에도 편한 부분이 있겠죠. 그리고 동남아 쪽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보다는 좀 미지근한 음식을 선호를 하는 것 같고, 국 문화가 없다고 합니다. 우리 뭐 소고기국, 미역국 이런 국 문화가 없어서 숟가락이 별로 필요치 않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먹는 길쭉한 쌀이 이 사람들한테는 더 어울린다. 내지는 뭐 거기서 길쭉한 쌀이 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식문화가 발전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 길쭉한 쌀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밥 해놓은 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. 이걸 아까 말씀드린 풀풀 날리는 알랑미라고 부르고요. 알랑미는 안남미에서 온 말이고요. 안남은 베트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거의 실제 이름은 인디카 쌀입니다. 인디카. 길쭉한 이 찰기 없는 이 쌀은 인디카 쌀이라고 부르는데, 인디카, 자, 어디서 온 말 같습니까? 네, 예상하시다시피 인도에서 유래된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우리가 먹는 쌀은 이름이 뭐냐? 통통한 쌀, 동글동글한 쌀. 걔네들은 길쭉한 쌀, 우리는 동글동글한 쌀. 이 쌀은 자포니카 쌀이라고 부릅니다. 자포니카는, 자, 이것도 예상하시다시피 어느 나라 이름에서 왔겠습니까? 아쉽게도 뭐 일본이 근대화할 때 앞서 나가서 그런지, 일본에서 제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저펜에서 온 말입니다. 근데 실제 자포니카 쌀의 원산지는 중국 쪽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우리가 먹는 쌀은 겨우 세상에 10%밖에 안 된다. 에게 10%를 제가 한번 글을 쓰려고 보니까 에게가 어느 에게가 맞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찾아보고
답을 알아냈는데 한번 보십시오. 1, 2, 3, 4 중에 에게 겨우 뭐 10% 할 때 에게가 1, 2, 3, 4 중에 어떻게 맞겠습니까? 퀴즈. 답은 바로 다 맞추셨겠지만 자 2번 에게. 야, 이거 좀 생소하네요. 아무튼 세상 쌀의 겨우 10%밖에 안 됩니다. 우리가 먹는 쌀은. 자, 다시 1960년대로 돌아가서 이때 보릿고개가 있었죠. 그래서 저질 쌀이고 맛이 없지만 돈 주고는 절대 안 사 먹을 이런 쌀을 국가에서 이제 배급을 했겠죠. 그렇게 먹었지만 70년대가 되면서 이거 아시죠? 새벽종이 울렸네, 새아침이 밝았네. 이게 저희들 어릴 때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다닐 때 조기 청소 이런 것도 많이 나갔습니다. 초등학교 2, 3학년 때도 나가서 동네 가서 마당 썰고 도장 받아서 학교 가야 됐고 국방성금 내고 뭐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. 아무튼 새마을 운동을 해서 이제 식량 작업을 해야 되겠다.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였겠죠. 그래서 식량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쌀, 이 자포니카 쌀 이게 생산량이 당시에는 얘네보다 좀 상당히 낮았다 그럽니다.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. 농학 박사 한 분이 이 두 녀석을 이제 교잡을 한 거죠. 그래서 새로운 품종 통일벼 들어보셨을 겁니다. 통일벼를 품종을 개발해냅니다. 그리고 생산량이 무려 30% 올라서 뭐 거의 식량 작업을 해내는 쌀을 그런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합니다.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발전을 했죠. 하지만 이 통일벼도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이 통일벼도 시간이 지나서 1990년대가 되면서 통일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. 맛이 역시 없겠죠. 인디카 쌀, 길쭉한 쌀이 섞여 있으면 우리 입맛하고는 여전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현대로 오면 쌀 지금은 남아돌죠. 밀값, 설탕값 다 올라간다 그러는데 쌀값만 내려서 정부에서 수매한다 그러고 이러는데 남아돌지만 우리는 식량 안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. 쌀이 갑자기 뭐 다른 나라에서 뭐 밀을 안 팔고 쌀은 뭐 팔지는 사올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옥수수라든지 요새 많이 먹는 밀을 안 판다 이럴 땐 쌀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의 쌀은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극단적인 경우에는 먹을 게 없는 데는 다른 나라에 팔 게 어디 있습니까? 우리나라 먹고 살려면 좀 남아 돌고 이렇지만 쌀은 재배를 꾸준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쌀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